여러분, 50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단독자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기 운은 어떤 배를 타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여기서 배란 바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운이 열리는 것, 즉 개운은 결국 배를 잘 골라 타는 처신에서 시작됩니다. 배를 잘 골라서 타라. 작게 줘도 크게 갚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곳으로 가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경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곳이나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배에 올라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개운은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가능합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좋은 배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게 줘도 크게 갚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거나 심지어 받은 것보다 덜 돌려줍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주고받는 이익으로만 계산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작게 받아도 크게 갚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계산을 넘어 마음과 정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배를 타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권력과 재물이 줄어들 때 계산적인 사람들은 미련 없이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예전에 받은 작은 도움까지 기억하며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나의 성숙한 경험과 지혜가 헛되지 않고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공동체, 나의 봉사와 희생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곳, 물질적인 계산 대신 정신적인 가치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 개운의 핵심 원리는 진정한 개운은 나에게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나 자신이 그 공동체의 큰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배를 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온가 돌아오게 됩니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를 기준으로 배를 고르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곳에서 여러분의 운명은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열릴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현명하게 처신하라. 기미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을 쏟아야 할 때, 의리를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하라. 50대는 노련함이 빛을 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 현명한 처신은 우리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바로 기미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기미란 아주 작게 움직이는 징조나 실마리를 뜻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곧 나타날 관계의 변화를 예견하는 능력입니다. 주역의 지혜는 기미를 포착하여 선지하는 것, 즉 미리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미를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큰 손해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미를 포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이면의 마음 읽기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속마음, 미묘한 표정 변화, 혹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50대의 경험이라면 상대방의 말 10마디보다 그들의 숨결에서 진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동력 파악은 이 관계가 현재 의리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익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의 기미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변할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마음을 쏟는 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방 운의 흐름 읽기는 상대방의 운이 상승세인지 하강세인지 기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운이 하강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동행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신은 하강세에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적 도움보다 정신적 위로와 선의를 베풀어 관계의 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처신은 마음을 쏟아야 할 때와 의리를 지켜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야 할 때는 작게 줘도 크게 갚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마음과 시간을 쏟으십시오. 이 관계는 여러분의 운명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의 천명에 부합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에게는 열정을 쏟으십시오. 의리를 지켜야 할 때는 어려움에 처한 옛 친구에게는 비록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도리로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의리는 과도한 물질적 희생이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대에는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어린아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어른의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100%의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미를 포착하여 마음의 힘을 안으로 모으고 필요한 곳에만 정교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빛나는 경륜의 증거입니다. 소신과 자존심을 지켜야 이롭다. 윗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 3가지 킹메이커의 경륜. 50대 이후의 처세는 소신과 자존심을 지켜야 이롭다는 역설적인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때로는 비위를 맞추고 굽신거리는 처세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신과 자존심이야말로 우리를 존경받는 존재로 만드는 마지막 갑옷입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단단함이 있어야만 타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50대 이후 소신과 자존심을 지키는 처세술은 다음과 같은 윗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 3가지로 요약됩니다. 실력으로 무장하라.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50대는 외형적인 치기보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공부나 탐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궁리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평판을 얻는 것이 최고의 처세입니다. 말을 아껴라.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50대에는 말의 양을 줄이고 침묵의 무게를 통해 소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입을 닫고 상대방이 간절히 물어왔을 때 비로소 핵심을 짚어주는 단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윗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느끼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품위,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게 굴거나 과도하게 아부하지 않는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자존심은 고집이나 오만이 아니라 나의 천명을 아는 자의 의연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이 단단할 때 윗사람은 당신의 입니다. 이러한 처세는 궁극적으로 킹메이커의 경륜으로 이어집니다. 킹메이커는 자신이 왕이 되려 하지 않지만 진정한 왕을 만들 수 있는 실력과 통찰, 그리고 소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50대 이후에 우리는 직접 권력의 정점에 서기보다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젊은 리더들을 지원하고 지혜를 나누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빛납니다.
소신과 자존심을 지키며 나의 경륜을 베풀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의 순서가 잡혀야 관계가 잡힌다. 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우나 해주지 않는 것은 쉽다. 말의 질서가 관계의 질서다. 50대 이후의 경륜은 말에서 완성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 말의 순서를 잡는 지혜야말로 관계의 질서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주역은 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며 말의 질서가 곧 관계의 질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자주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순서가 뒤바뀐 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을 먼저 내뱉는 것이죠. 말의 순서가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말이라도 오해와 갈등만 초래합니다. 말의 질서가 관계의 질서를 만든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듣는 것이 먼저, 말하는 것은 나중이다. 대화의 시작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50대의 경륜은 상대방이 처한 상황, 그들의 기질,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곧 말의 질서를 지키는 첫 번째 미덕입니다.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우나 해주지 않는 것은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동을 요구할 때 그 행동이 상대방의 천명이나 가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말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편해진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특별한 능력을 이 일에 쓰면 세상이 더 이로워진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결론은 신중하게, 과정은 간결하게 말의 순서를 잡을 때 너무 많은 감정적인 설명이나 장황한 배경 지식을 늘어놓는 것은 피하십시오. 간결하게 맥락을 설명하고 결론은 가장 신중하고 단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비판이나 지적을 할 때는 장점을 먼저 언급하고 비판할 내용을 제안의 형태로 간결하게 전달하며 마지막에는 신뢰와 격려로 마무리하는 순서를 지켜야 관계의 질서가 깨지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우리의 말이 무거운 책임감을 지닙니다. 말 한마디가 아랫사람에게는 큰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안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남길까? 를 깊이 궁리한 후에 입을 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의 질서를 확고히 잡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관계들을 정돈하고 자신의 주변을 명료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경륜을 갖춘 어른이 될 것입니다. 믿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행하라. 리더가 되어가는 5단계 모습, 인심과 권위를 모두 얻는 3세번의 원칙. 50대는 이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원숙한 리더 머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원숙함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행하는 지혜로운 처신에서 비롯됩니다. 주역의 가르침에 따르면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명확한 5단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5단계는 우리가 50대에 도달해야 할 원숙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잠룡,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숨어 지내는 시기. 젊은 시절, 역량을 쌓는 시기이며 현룡,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기. 경쟁과 성취의 3040대입니다. 종일건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경계하는 시기. 가장 치열했던 40대 중반입니다. 혹약제연 뛰어오를지 웅크릴지 고민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시기. 바로 50대 초반의 모습이며 신중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룡제천, 마침내 하늘에 올라 만물을 굽어보는 시기. 50대 중후반 이후이며 원숙한 리더의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5단계를 거쳐 비룡제천의 원숙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50대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처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심과 권위를 모두 얻는 3세번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3세번 믿어주고 아랫사람이나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단번에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선의를 먼저 믿어주고 3번까지 기회를 주십시오. 믿는다는 말은 그들의 잠재력과 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50대의 원숙함은 번 지켜주고 그들이 외부의 부당한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직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리더가 책임지고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처신이야말로 인심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하라 믿고 지켜주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비로소 최종적인 결정이나 행동을 취하십시오. 충분한 여유와 성찰을 거친 결정은 실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모두가 납득하고 따릅니다.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행동하는 대신 믿음과 보호를 통해 문제 해결의 주체들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숙한 리더의 경륜입니다. 50대는 인심을 잃으면 권위도 함께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3세번의 원칙을 통해 인심을 깊이 얻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통해 권위를 세우십시오. 가장 원숙한 리더는 자신이 직접 움직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의 장을 펼쳐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50대의 원숙한 경륜입니다. 마음이 사람 사이를 잇고 세상을 발전시킨다. 마음의 심연에서 반짝이고 있는 보석 하나 앞으로도 세상은 긍정적이다. 핵심은 정입니다. 여기서 정은 단순한 감정이나 애정을 넘어 진실된 마음, 진실된 에너지,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주역은 이 정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끊었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이해타산이나 우연이었을지라도 그 관계를 깊게 만들고 오래 지속하게 하는 힘은 결국 진심이었습니다. 50대가 되어 돌이켜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모두 가짜 마음이나 계산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은 진실된 마음이 교류된 순간들이었습니다. 주역의 철학은 인간의 마음의 심연에는 반짝이고 있는 보석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보석은 바로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순수한 본성, 즉 진정성입니다. 이 보석은 삶의 풍파를 겪으며 때로는 흙먼지에 가려지고 때로는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녹에 슬어 빛을 잃기도 합니다. 50대의 역할은 이 보석을 다시 찾아내고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정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외부의 물질적 성취를 쫓는 시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보석, 즉 순수한 진심이야말로 50대 이후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남을 기억제의장, E-3을 풍요롭게 할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 정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시각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타락하고 계산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주역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세상은 긍정적이다라는 낙관을 가르쳐 줍니다. 이 긍정은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움직이는 근원적인 이치는 항상 선을 향한다는 철학적 확신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잠시 혼란에 빠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음양순환의 일시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균형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천지 창조의 섭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잃지 않고 그 순수한 마음을 세상에 나누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긍정적인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심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이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50대 이후의 관계는 이 정을 기반으로 맺어야 합니다. 계산적인 관계, 소모적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 진심이 여러분의 노년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사람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어야 한다. 50 이후부터는 발걸음을 늦춰라. 때로는 마음을 다르게 쓸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젊은 시절 사람이 곧 재산이라는 믿음 아래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을 붙잡고 가려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을 흔들고 나를 소모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요. 50 이후부터는 발걸음을 늦춰야 합니다. 여기서 발걸음을 늦춘다는 것은 게을러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응 속도를 늦추라. 어떤 사건이나 타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성찰할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욕망의 추구를 늦추라. 새로운 성취나 물질적 욕망을 쫓아 달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완성이라는 본래의 천명을 향해 차분히 걸으라는 뜻입니다. 발걸음을 늦출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다르게 쓸 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르게 쓴다는 것은 모든 관계에 똑같은 정을 쏟지 않고 지혜롭게 에너지의 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해야 할 마음, 나의 천명을 같이 하는 동료, 나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벗에게는 아낌없이 진심을 쏟아야 합니다. 경계해야 할 마음,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오직 이익만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의 사용법은 우리에게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별을 통해 남은 공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로 채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중심이 흔들려 손해를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중심이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 중심에 맞지 않는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이후의 원숙함은 모든 사람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러 마땅한 관계를 기꺼이 놓아주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발걸음을 늦추고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의 위치를 깨닫고 흔들림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약해지지 않으려면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지탱해야 한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쇠약, 재정적 어려움,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역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믿음은 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넘어 세상의 근원적인 이치, 즉 천명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두 가지 기둥, 세상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고난흉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온 것이며 세상의 흐름은 결국 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과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으며 만변은 불변하는 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통찰입니다.
나의 천명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가 있으며 나는 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 영혼을 완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확신이며 나의 팔자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무기임을 믿는 자존감입니다. 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지탱해야 한다는 실천적 의지를 갖게 됩니다. 약해지지 않기 위해 지탱해야 할 것은 나의 중심 즉 50대에 규정한 나의 인생 가치와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 재확인하고 지탱해야 합니다. 성실한 궁리 즉 나를 괴롭히는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천명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를 치열하게 궁리하는 성실함으로 지탱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처신, 약해진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 소신과 자존심을 지키는 품이 있는 처세로 자신을 지탱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육체의 쇠퇴를 받아들이고 관계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받아들임은 결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과 내 힘으로 바꿔야 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치열하게 지탱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약해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옛 친구와 동료의 차이 50 이후 새로운 법과 어우러지는 자세. 50대가 되면 인간관계의 중심축을 옮겨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된 옛 친구를 만나는 것을 넘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즉 동료를 만나는 사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옛 친구와 동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옛 친구는 주로 과거의 기억과 향수를 공유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을 나누지만 현재의 성장 방향이나 미래의 천명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누지 않습니다. 관계의 동력은 친분과 정이지만 삶의 방향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동료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목적을 공유합니다. 서로의 천명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데 기꺼이 에너지를 쏟습니다. 관계의 동력은 공동의 의의와 진심입니다. 50대 이후의 사귐은 우리를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는 동료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는 완성의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타인의 에너지가 나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50 이후 새로운 법과 어우러지는 자세는 목적의 공유, 즉 새로운 벗을 찾을 때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보다는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대의가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인문학 탐구 혹은 새로운 기술 학습 등 단순히 즐기며 소모하는 관계가 아니라 생산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져서 아는 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과 어우러질 때는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경륜을 베풀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겸손함이 동료를 끌어당깁니다. 내면의 진심 관계의 깊이는 대화의 빈도나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진심을 얼마나 투명하게 나눌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고통, 그리고 나의 천명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이며 동료입니다. 주역은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다고 말합니다. 담백함은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거나 서로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뜻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벗을 만날 때 우리는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을 이겨내고
끝없이 성장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마음을 같이하고 나의 천명을 빛나게 해줄 새로운 동료를 찾는 일에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이 5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50이 보여줘야 할 희망의 증거. 대한민국의 50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해야 할 일. 50이 한국의 희망이 돼야 한국이 세계의 희망이 된다. 제사장의 최종 주제는 책임입니다. 50대의 책임은 더 이상 가족 부양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에 희망의 증거를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대는 사회와 경제를 일으킨 주역 세대이자 가장 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재산을 축적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아랫세대의 희망 또는 절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50이 보여줘야 할 희망의 증거란 무엇일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음, 즉 50대가 새로운 지식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책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기여는 나의 지혜와 자산을 나를 위해 꽉 움켜쥐는 대신 젊은 세대의 성장을 돕고 사회의 균형을 잡는 일에 기꺼이 기여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주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탐욕이 아닌 나눔이 세상을 이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편을 가르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과 원숙한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큰 안정제가 됩니다. 50이 한국의 희망이 돼야 한국이 세계의 희망이 됩니다. 주역의 세계관은 개인의 완성이 곧 공동체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으로서의 50대가 불변의 마음을 완성하고 진심정을 회복할 때 그 에너지는 한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경륜 있는 세대가 보여주는 정신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성공을 넘어 인생의 의의-4 의의와 천명을 발견한 50대의 원숙한 모습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전 세계에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아니라는 작은 우산을 접고 공동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커다란 지혜의 우산을 펼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짐이 아니라 50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의미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50대가 먼저 희망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사장의 제목처럼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같이하여 길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0에 읽는 주역책의 깊은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운명과 성찰, 경륜과 마음에 대한 주역의 지혜를 탐구하며 50대가 결코 쇠퇴의 시기가 아닌 인생의 진정한 완성기이자 절정기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첫머리에서 던졌던 화두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글머리에 바꿔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50대에 불변하는 마음의 중심을 잡았을 때 우리는 과거의 모든 고통흉과 실패마저도 나를 완성하기 위한 축복이자 성장의 자양분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의미가 바뀔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미래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립니다. 이 책을 덮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마음, 여러분이 맺는 관계, 여러분이 보여주는 처신이 곧 여러분의 운명을 규정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질과 팔자를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에 기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기람이 여러분의 원숙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